Hello everyone, I'm Susan Lee MacDonald and welcome back to my show, The Interview. My guest today is a photographer and artist, extraordinary, unusual, focused, creative, beyond belief are words that people have used to describe him. Bill Gates loved his artwork so much that he's made sure to collect my guest's art. Today, I will be meeting with Ata Kim. He has caused a sensation in the art and photography world with his incredible works of art. Now, is it artwork? Is it photography? Is it really crazy? Or is there some real deep philosophy behind his work? Well, I'm here to find out. So join me for the interview right now. A photographer and philosopher, Ata Kim. He became the first Asian artist to hold a solo exhibition at the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a world-class photography museum and exhibition hall in Manhattan, New York City. Also, he was invited to the Venice Biennal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art festivals in the world, for the special solo exhibition during the fair in 2009. Over the years, he has created a sensation with the museum and on-air projects. And now, he has caused a paradigm shift in photography by capturing the natural phenomena on canvas, Drawing of Nature project. Stay tuned to learn more about Ata Kim's fascinating artwork and join us for an exclusive look into his newly unveiled project here on The Interview.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원탁입니다. 수찬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아주 악수하시는 것도 열정적이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가 작가님의 그 작업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업실이에요. 여기서는 뭐가 많네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공개하지 않는 작품들, 전시 준비적인 작품들, 처음으로 지금 공개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요? 예. 아주 그럼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예, 거면은. 제가 하고 있는 그 드로잉 오브 네이처라는 그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네. 프로젝트의 지금 대표 작품들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와우. 예. 근데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캔버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찢으신 건가요? 어떻게? 이 작품들은 이제 그 군의 포사격장에 포사격 타겟에 캔버스를 설치해가지고 네. 포가 그린 그림들이죠. 포가 그린 포탄이 그럼 여기서 터지면서 터진 건가요? 맞습니다. 이 작품들이. 와우. 예, 좀 세계 어떤 예술사에는 없던 전례가 없던 작품들인데 이게 지금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캔버스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와우. 예. 네,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또 이렇게 원래 색깔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포를 이렇게 원래는 이제 캔버스 그 무채색인 아이보리에 이것은 이제 염색을 한 겁니다. 포탄 그 화약 흔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염색을 한 것들이죠.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쪽은 뭐 같은 건가요? 이는 이제 이게 포사격장에서 해수해가지고 수세 세척하고 염색 과정까지 마친 것들이죠. 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해가지고 1차 작업이 끝난 것들입니다. 이 작업들이 포탄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순간 그 포탄이 터지면서 그 순간적인 힘으로 압력으로 찢어낸 것들이죠. 대단하네요. 자연이 그린 그림의 드로잉에 이 포 작업이 들어가면서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자연의 역사에 이런 포의 역사, 어떤 전쟁의 역사를 빼면 이야기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그렇죠. 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오점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죠. 역사 현장들이죠. 그래서 그걸 현대 미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네. 와우. 저는 이제 그 큰 포탄이 터진 거죠. 뻥 터진 거죠. 와우. 그렇죠. 그 안에 색깔이 그 빨간 걸로 이렇게 칠한 것은 이렇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위에 이제 캔버스가 두 벌이죠. 밑에는 오리지널 캔버스를 다시 한번 그 바탕을 깐 거죠. 그런 하나는 뭐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인류 역사의 피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그 참 예쁜 것 같은데. 하나의 그 수묵화 같은 건데 네. 소총 군의 그 사격장에 예. 소총 사격장에 6개월씩 있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저 끝까지 보이는데 그럼 이 중간으로 이렇게 뭐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 이게 그 하나하나 사이트에 따로따로 있던 걸 이렇게 지금 설치를 같이 묶어 놓은 건데 네. 여기는 이제 워낙 많이 그 총알이 지나간 자국이니까 이제 날아가 버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어떤 폭력적인 것을 하나의 그 수묵화로 그렇게 승화를 시켜 놓은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이 캔버스를 이렇게 묻으신 건가요? 그렇죠. 땅 속에 땅속 3m에 캔버스를 1년 동안 묻었는데 그러니까 땅이 자연이 캔버스를 이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거죠. 많이 완전히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고분 발굴하듯이 발굴해가지고 좀 보존 처리를 해놓은 건데. 이 Drawing of Nature 시리즈는 정말 저는 한 번도 이런 프로젝트를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세계 현대 미술 역사의 전무, 일전례가 없던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숲속에 원시림에 그 1년 동안 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원시림 보호구역인데 거기 1년 동안 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그린 그림이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럼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그렇죠. 안개, 비, 이게 태풍이 한 3번 정도 지나가고 한 번이 장마가 지나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간 거죠. 이 보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곰팡이, 먼지, 잡담 모든 것들이 캔버스하고 오롯이 그렇게 판별하는 거죠. 근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게 너무나 멋져요. 맞아요. 네. 볼 때마다 나날이 캠퍼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하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내가 아티스트라는 말을 함부로 써도 안 되구나. 드디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간이 왔는데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저한테 잘 보여주시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그림이 아닌 뭐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도 아닌 게 좀 정의를 짓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인으로서. 정의를 진다면 어떻게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사진이라면 사진이고, 네. 그 사진으로 보자면 사진이고, 그림으로 보자면 그림이고, 그 이상의 같으면 또 이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연 드로잉 프로젝트가 사진의 어떤 업법 보는 것 같으면 사진의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가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포토그래피잖아요. 그 포토그래피는 빛으로 그린 그림인데 네.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면은 캔버스가 자연에 2년 동안 서 있으면은 그 자연의 태양과 모든 자연 그 환경이 그린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매체는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것은 카메라라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 인화지에 필름에 촬영을 하고 다시 인화지에 재현을 해내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작가님의 그 Drawing on Nature, Drawing of Nature 시리즈를 다큐멘터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아주 멋진 설명도 들었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났는지 그 계기를 좀 알고 싶은데요. 과거 이야기 해도 괜찮으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연스럽다는 게 내가 이 시간까지 만난 모든 것들이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죠. 마치 그 인생이라는 게 레고 블록 쌓듯이 밑에 하나 사실 빼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뺄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지니까 한 시간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이었다. 거기에 천착했을 뿐이다. 모든 걸 다 집어넣었을 뿐이다.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질 것이다. 혹은 어떤 값으로 매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시리즈는 그냥 자연 그 자체, 그 자유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선 이제 자연 드로잉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작가로 아티스트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것도 있잖아요. 물론 작업이 주는 그런 작업 속에서 오는 그 지혜, 세상의 이치 그런 것을 먹는 그런 재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닐 것이다. 뭔가 있을 거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작업을 이런 작가로 살게 됐을까? 그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작가로서의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만족스럽게 충분히 즐기고 있지만 또 그 많은 일 중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했을까 있었는데 그 의문이 풀린 게 자연 드로잉, 드로잉 오브 네이처 작업 오면서
그런 생각했죠. 아,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네. 내가 아티스트로 살아왔구나. 캔버스란 어떤 천이 자연과 오롯이 관계하는데 네. 거기는 사실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서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달 서 있겠어요? 한 달 뭐 이틀 서 있겠으면 이틀도 못 섰습니다. 똑바로. 그래서 제가 있을 곳에 캔버스가 대신 가서 서 있는 거거든요. 캔버스는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고 춥다고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네. 그 사계절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태풍 오면 태풍 맞고 눈 오면 눈을 맞고 그대로 오롯이 그 자리에 관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 들어오는 캔버스가 자연과 만나는 여기서 빛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과 사물에서 본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에너지 그 내적의 세계죠. 하나 중심이라 그러는데 네. 눈에 보이지 너머에 더 많은 세계가 있다. 그쵸. 그게 제 지론이거든요. 큰 스펙트럼에서는 저희는 정말 요만큼도 안 요만큼이나 보이잖아요. 거죠.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큰 스펙트럼에서 이 정도라는 거죠. 예, 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치 다 알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네. 근데 부다가야 있잖아요. 인도 부다가야에. 네, 네. 부다가야는 이제 캠퍼스 세운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 시달타가 붓다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35살에 시달타가 붓다가 깨달은 곳이 그 장소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시달타라는 어떤 개인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캠퍼스 세우러 간 거예요. 아하. 물론 이제 어렵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명상공원에 캠퍼스를 세우는데 2년 만에 캠퍼스를 제가 볼 때 그 순수한 깨끗한 캠퍼스가 네. 너무 더러웠어요. 와, 이건 뭐냐면은 환경이 더럽다는 거거든요. 아하.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곳의 아이덴티티는요, 그러니까 그 장소의 아이덴티티나 수자연의 아이덴티티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DNA이고 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와 플러스 뭐가 있냐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이 한 80%를 난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다가에 본 캔버스를 볼 때 소름 돋았단 말이에요. 와, 그런 거 하면은 인디언 보호구역, 산타페에 인디언 보호구역이 아니죠. 인디언들이 살았던 네. 거주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그 다행스럽게 보호구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인데 인디언 거주 지역에 캔버스를 세우면서 당연한 생각이죠. 인디언들이 그 영혼이 맑은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혼이 맑을까? 흔히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예.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미루 짐작하던데 환경일 것이다. 가는 거죠. 산타페 캠퍼스를 세우는 거죠. 네. 잘 살았었던 거예요. 그 2년 지난 캠퍼스를 보는 순간에요. 감동받습니다. 온몸이 소름 돋죠. 지금 내가 소름 돋는데요. 상상만 해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세계 곳곳에 캔버스를 많이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네. 중국, 이탈리아, 뭐 그리스, 미국 여러 군데, 물론 한국에도 여러 군데. 근데 그 중에서 산타페에 세우는 게 제일 가슴 깨끗했습니까? 깨끗해요. 가슴 깨끗해요. 가슴 깨끗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상식적인 이해 판단은 하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상상이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뭐냐면은 상상도 존재거든요. 상상도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상상이 현상이 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때, 그 감동이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감동이 나를 살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만족감을 느꼈을 때 이제는 다른 일을 안 해도 괜찮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접자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만족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것은 이제 나와 관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내일이란 거니까. 내일이란 것은 새로운 것, 내가 모르는 것, 오늘 이상이죠. 오늘 이외에 지금 현재의 이유는 우리 모르잖아요. 한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른다는 게 저를 살게 했는데 모른다는 게 하나의 에너지로 보는 거죠. 사용 가능한 에너지다. 그것 잠재력 자체. 그럼요.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내일이란 게 네. 미래란 게 이것 자체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고 그 어마어마한 거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것들은 네. 그렇게 무한 긍정을 비워놓는 거죠. 어디 갈지 모른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상식적으로는 제가 죽기 전에 생애 마지막 작업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금 미루 짐작하는 거죠. 해온 어떤 관념으로 볼 때, 관성으로 볼 때. 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 이름도 바꾼 것도 그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김석 중에서 김아타. 맞아요. 그게 어떤 계기로 이제 또 아타의 그 어떤 그 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문으로 그냥 나 아자에 다를 타를 쓰는데, 그러니까 나와 세상 모든 어떤 것들이 다 같다.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실 어떤 미물 이런 것들이죠. 뭐 풀이나 흙이나 벌레나 도룡뇽이나 나방이나 혹은 어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나와 같다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994년, 95년 때 그 뮤지엄 프로젝트 오래전에 했던 거, 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사적인 박물관을 만들어가는 네. 박물관 만드는 프로젝트 그 작업을 할 때 그 개념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정물적인 동등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지금 바꾼 거죠. 그 이름은 그렇게 된 거고. 말 나온 김에 그 뮤지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사실 이제 그때서부터 뭐 지금까지 또 여러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뭐 아이스 프로젝트, 뭐 언에어도 있었고. 근데 그 뮤지엄 프로젝트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창조가 됐었나요? 이 역시 자연스럽게 왔어요. 그 전에 뮤지엄 하기 전에 해체 시리즈라고 있었는데 해체 시리즈 이전에 그 세계 내 존재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이 그 하이데거 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속에 이미 어떤 것이 기투돼 있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네. 어떤 실존 철학인데 제가 그때 한 1년을 꼬박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가 몸소 체험을 하던 있었어요. 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때 그 우주가 어떤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주가 인시에 열렸다 하더라고요. 인시에. 인시가 3시부터 5시사예요. 새벽 네, 3시인데 네. 그 시간에 우주가 열렸다고 그냥 지나가듯이 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 스님들하고 막 선문담하고 있을 때 철이 들지 않았을 때 물론 지금도 철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보겠다 그것을 하고 그 시간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떻게 저한테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게 물론 그 전에 많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시간이 어떤 것이 공간이 어떤 것인지 별의별 그 혼자서 그 트레이닝 그러다가 한 6개월쯤 가니까 세상이 맑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맹징해지는 거예요. 깜깜 밤인데도 네. 사물이 굉장히 맹징하게 다가와요. 이게 뭐 어두운 속에서 내가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마음이 굉장히 맹징해지는 거죠. 그리고 따로 뭐 수련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이제 물론 그 전에 그 계속 어떤 그 트레이닝을 해왔죠. 그 트레이닝을 해왔는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지금 이름을 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집중 있게 하는 게 3시, 5시 사이가 남자가 정이 굉장히 왕성한 시간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시간, 에너지가 왕성하다는 이야기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메라가 들어와서 그 자연을 촬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깜깜한 밤에 조그만 오브제들 돌이나 흙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 달빛이나 별빛만 가지고 한 3시간 혹은 4시간 그 별빛을 모아야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다크합니다. 미 자체가. 그 작업을 세계의 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조그만한 오브제가 흙부스러기 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뭐랄까요, 절대적으로 다가왔죠. 아, 존재하는 게 모든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내가 박물관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것은 기존의 박물관은 역사적이나 유물적 가치가 있는 오브제가 유리박스 안에 박싱되어 있잖아요.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 그래서 유리박스 안에 내 오브제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하잘 것 없는 오브제가 막 들어갔어요. 베라벨 거 뭐 조그만 돌멩이도 들어가고 모든 오브제를 다 박싱을 했어요. 살아있는 개도 들어가고 고양이도 넣고 모든 하고 사람도 저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그런저런 그게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물관, 그러니까 박물관의 그 유물처럼 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유리박스를 씌우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 유리박스를 씌우면은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쵸. 마치 그 언더라인 껐듯이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포르말린 같이 썩지 않게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유리박스를 씌우면서 이게 현재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시간차를 두게 되는 거죠. 마치 과거의 오브제처럼 그러니까 볼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박물관 프로젝트입니다. 박물관 프로젝트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거의 완전히 해소되면 해체가 됩니다. 이게 모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더 많이 사색하고 더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옮겨간 게 온에어죠.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영원하지도 않는 걸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야. 온에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라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박물관 프로젝트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존재의 가치를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고 온에어는 하지만 결국 사라진답니다. 사라진다를 보여준 게 온에어 프로젝트죠. 온에어는 그래서 방송 중에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이라는 거죠. 사실 모든 것들은 현재 진행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유동적이고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사진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줄까 그 고민 끝에 3가지 프로세스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롱 익스포저, 그러니까 장노출. 한 컷의 필름에 노출 타임, 샷 타임을 오랜 줘가지고 예컨대 1시간이나 혹은 8시간 혹은 뭐 24시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거기에 장노출이 들어오는 첫 번째 장노출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이제 얼음의 물성. 얼음이라는 것은 녹아 없어지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얼음이 존재 이유가 그런 거죠. 녹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차용해서 조각을 해서 녹아 없어지는 과정을 몇 컷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오쩌둥 중국의 어떤 절대 권력, 그러니까 절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거죠. 없어지는. 또 얼음을 만든 붓다. 아이스 붓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콘에 대한 거죠. 아이콘이 집착하지 마라. 근데 붓다 상이나 지저스나 이건 하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가지고 붓다 상을 만들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합장하고 하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없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 아이콘이 집착하지 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얼음에 붓다상을 조각하면 붓다가 되고 그리스도를 하면 그리스도상이 되는 거죠. 다시 바위에도 붓다상을 조각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그리스도를 조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바위 자체잖아요. 그죠?
이 바위 안에 지저스도 있고 붓도 있고 모든 형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바위 보고 우리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면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것 아이콘이 집착하지 마라. 그 자체가 관의 관념이라는 거죠. This is where you can get a glimpse into Ata Kim's artworks and philosophical viewpoints.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Riata, as you can see on the wall, is his way of declaring his determination to start anew. He has been exploring the notions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as a means to discover his own identity and communicating his philosophical viewpoints to the audience through his art. 선생님이 6년 만에 한국에서 그 첫 개인전을 오픈하셨는데 사실은 6년 동안 작업에 집중을 해서 작업만 하셨어요. He rose to international stardom through the On-Air Project, which touched upon the themes of the void or emptiness in Buddhism. This long-term project was comprised of masterpieces that resulted from the long meditations regarding relationships and essentiality. 이 작품은 이제 그 온에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리즈에 대한 작품인데요. 이제 아이스 모놀로그 시리즈입니다. 실제 사이즈는 아니고요. 파르테논 신전을 얼음으로 3개월 동안 기마타 선생님이 만드신 거를 이제 녹아내리는 과정을 찍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작품 제목은 15 Couples이고요. 기마타 선생님이 15커플을 이제 같은 포지션으로 연애하는 장면을 찍으셨습니다. 그 15장면을 합치신 거예요. Ata Kim photographed 12 metropolitan cities and deliberately superimposed 10,000 images of each of the cities. The aim of this particular project was to show that individuals and objects inevitably cease to exist, but their identity continues on despite their physical disappearance. 이 세 작품은 인달라 시리즈고요. 여기는 논어, 이 작품은 반야신경, 그리고 이것은 도덕경입니다. 5,290자를 선생님이 찍으시고 레이어시킨 겁니다. 왜 이런 색깔이 나오냐면 바탕이 푸른색이고 글씨가 금색이라서 이런 색상이 나옵니다. He has been inquiring into the question of existence b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imself and others, and the philosophical viewpoints conveyed through his works have been inspiring the audience engaged in introspection and make close observations of the world around them. 한 장을 찍는 거죠. 미국에서 처음 선생님 작품을 봤었고요. 실제로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사진으로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뉴욕을 다녀오면서 보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뉴욕 사진입니다. Those who come to the exhibition learn of Ata Kim's distinctive ideology, sentiments, and emotions through his art on display, serving as a window to his wisdom and personal philosophy. 예전에 한번 이제 책으로나
서적이나 이렇게 전시 관련 자료들만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고요. 이제 전시를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제 작업하신 방식들이 워낙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이해가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Photographer and philosopher Atta Kim says that he wants to draw the scars, hopes, memories, and delusions buried deep in the unconscious through his artworks. With a strong conviction that his creations can heal the scars of mankind, he is continuing to exploring and experimenting with new subject matters with genuine passion and dedication. 일단 간단하게 그 동양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터뷰에서는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동양 철학을 사실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더 인증을 받고 더 감동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양 철학이 사실 여기서 이제 동양 철학이다, 뭐 서양 철학 이런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텍스트에 의해서 그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서로가 그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어떤 어법이나 어떤 소통의 방법들이 세상 보기가 세상 관계하는 것들이 서양 철학적인 그 삶의 방식이죠. 인식행위죠. 예. 빠른 시간에 인간의 역사에, 굉장히 짧은 인간의 역사에 빨리 소통하고 이해되고 빨리 발전하고 빨리 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 철학이 세계를 지배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동양 철학은, 동양의 역사는 뿌리가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근데 5,000년 역사잖아요. 중국이나 한국 보더라도. 그런데 불과 미국 역사가, 현대 역사가 250년, 24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세계를, 그 동양 철학을 지배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그 이유가 편리함이 있어요. 근데 왜 편리하면 동양 철학은 이게 깊고 더디고 느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양 철학은 숙성이 뭐랍니다. 숙성.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존재의 가치를 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제게는 이제 제 옷에 제 몸에 잘 맞는 옷이죠. 그리고 많이 먹어본 음식 같은 거고 마치 옛날 어머님이 음식이 입에 맞듯이 그런 거죠.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혹시 그냥 그림이나 뭐 우리가 얘기하는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생각이 많은 아이였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애 중늙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어린 질문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저의 모든 것은 시작은 아버님이죠. 그 어린 제가 맨 처음 받은 질문이 화두가 이게 뭐지였어요. 이게 뭐지? 조그마한 돌이었어요. 그 신장로에 옛날 시골길은 그 도로 포장이 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 조그마한 그 돌멩이, 조그마한 돌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이게 뭐지? 조그만 애가 뭐 알겠어요, 이거. 돌이요 이런 거죠. 돌. 또 다음 날 또 먹고 또 뭐 그 코스모스 또 그 잠자리 또 하루살이 이런 것들 그냥 아버님 시도 때도 없이 묻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게 저는 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만들었어요. 생각이 많은 아이를.
작가님을 보는 이 평론가들이 unusual하다, 아주 독특하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imaginative, creative, extraordinary. 어떻게 보면 이게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이 스스로 쓰신 글에 사람들이 나를 이제 미쳤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본인이 작가님이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미 미쳐 있었죠. 미쳐. 인류의 진화는 미친 놈의 어떤 행위로 해서 잘 진화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 정상은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죠. 그 틀 안에서 안 돼 하죠. 그러나 진화라는 것은 안 돼 밖에 있는 거잖아요. 상식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말이 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로움은 상식 밖에 있어요. 지금 이 테이블 위에 근데 이 온 테이블 위에가 상식이라고 볼 때 이 테이블 밖은 상식 이게 상식 밖이잖아요. 상식 밖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움 가려면은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컵이 거의 떨어지죠. 엣지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 떨어지기 전에 온갖 그 경우의 수를 생각 다 할 거잖아요. 이 컵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뭐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뉴욕에서 제가 살 때 뭐 많은 고민을 샀을 것이고 뉴욕에 있는 친구들과 그 파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환담을 했고 사실 많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고 있는 공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밖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게 벗어나려면은 또 하나 재미난 게 상식 속에 뭐냐면은 상식 속에 우리가 지금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물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이기도 하고 생명이잖아요. 물이라는 게 생명이기도 하지만 물이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작가로서 이야기할 때 혹은 하나의 세상을 또 다른 차원에서 관계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때 물 자체가 이게 하나의 지혜의 흐름이에요. 지혜가 지금 마신단 말이에요. 마시면은 여기 또 제가 물을 붓잖아요. 제가 물을 부어볼게요. 잠깐만. 물 한 잔. 지금 물을 채우잖아요. 이렇게 채우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가득 차면은 여기다 물을 더 부으면은 흘러넘치죠.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은 물을 이 컵을 마시면은 같은 물밖에 못 마셔요. 계속 같은 것밖에 못 마신다는 거죠. 하나의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네오 프로젝트에서 지금 현재 다른 네가트 프로젝트로 간단 말이에요. 가기 위해서는 이걸 깨버리야 되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이게 이미 세상은 아타김 기마타 하면은 이 꼴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상식 밖에서 벗어날 때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이콘, 꼴이 깨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소통시키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아픔이죠, 아픔. 어떤 아픔이고, 이게 깨진 아픔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어떤 용기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내 꼴이. 그러면은 다른 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런 컵이 되든 뭐 사발이 되든 질그릇이 되든 어떤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작가님은 아티스트만이 아니라 철학자이시네요, 사실 보면은. 아니면 삶이 그렇죠, 삶이.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시의 간이란 말이에요. 시의 간. 인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람 사이란 말이죠. 사람 사이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미 공간이 생기죠.
이 공의 공간이 생겼죠.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지금 시간이 흘러갔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계산은 끝난 거예요. 계산은 이미 다 끝나고 질이 막 무지막지하게 끝났는데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삶이죠. 어차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삶이란 게 생이란 것 자체가 시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은 시간,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욕심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 지금 이제 좀 더 저 촌스럽게 말하면은 지금 촌스럽게 말하면 우리 손녀예요, 손녀. 몇 살이에요? 이제 100일 지난 지 120일 됐나? 손녀인데 아까 시작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이 많은 아이로 자라게 했으면은 지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다 그래도 더 버리세요 하는 건 손녀예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 가장 일차원적이고 굉장히 촌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자연 드로잉이 내가 예술가로 살아온 어떤 이유를 알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했으면은 얘가 이제 그것마저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는 그런 마치 어떤 그런 어떤 강요하진 않잖아요. 네. 보면서 그래도 하나 잡고 있었던 어떤 욕망,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면은 욕망이 남아 있다면은 그거마저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죠. 만날 때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일은 계획이라는 것은 내일 일이잖아요. 네. 그것은 이미 내가 모르는 거다. 그 자체가 이미 희망 덩어리고 에너지 원이고 하나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건 한 짝도 모른다. 어디로 갈지, 더 가벼워질지, 또 다른 형상을 손에 잡고 그것을 어떤 이미지화 할지 아마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가벼워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손녀는 지금 세포가 정식돼 가는 시기잖아요. 세포가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정식돼 가고 나는 세포가 줄어들잖아요. 한 90점으로 더 들잖아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야, 이거는 손녀 이상 하나의 그러니까 이 사이클, 네. 그된 어떤 사이클 그 이상의 것을 주죠. 그래. 내가만 이해가 클 거잖아요. 물론 아들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해가 내가 흔적을 볼 것이다. 글도 볼 것이고 책도 볼 것이고 내 작품도 볼 것이고 죽었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되겠구나.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더 깊을 거는 더 깊어야 되고 더 많은 생각할 건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뺄 거는 빼야 되겠구나. 이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 그 타이틀도 인터뷰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단지 어떤 대담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하고 또 비유를 하는 시간이 되는데 진짜 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배우기도 했고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작가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 물론 내일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주 좋은 많은 그 깨달음과 이렇게 행복이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 수잔에게도 그런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